무릎 꿇고 직접 닦으세요. 빨리요. 윤가연의 차가운 명령이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커피를 쏟은 늙은 알바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60세 노인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카페 안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나이에 무릎을 꿇리다니.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서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감이 떨어진 거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남항의 해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58세의 정혜성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들 정우진이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8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윤가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우진은 그 옆에서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혜성은 긴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속엔 30년 전 첫 카페를 열던 날의 자신이 있었어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페인트가 묻어있던 그때 혜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가난했던 그 시절 혜성은 수없이 배신당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사업 파트너는 돈만 챙겨 달아났고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성공하자 손을 내밀며 돌아왔어요. 그 모든 경험이 혜성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믿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꼭 만나보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들뜬 청년의 그것이었어요. 혜성은 말없이 통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짜 우진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걸까요? 며칠 후 혜성은 비서 최 과장을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그는 혜성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윤가연이라는 여자를 조사해봐.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이틀 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류에는 가연의 학력부터 경력, 현재 운영 중인 카페의 수익 구조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혜성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사 자료만으론 부족해. 직접 봐야겠어. 혜성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만약 가연이 진심으로 우진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축복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들이 상처받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혜성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업복을 꺼냈어요. 30년 전 그가 입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혜성은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작업복을 걸치고 늘 차고 다니던 명품 시계도 벗어냈어요. 거울 속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노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법이야. 내가 사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알바생일 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혜성은 가연의 카페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어요. 간판에는 시사이드 커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손님 몇 명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혜성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운터 뒤에 선 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따뜻했어요. 하지만 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아직 사람 구하시나요? 가연은 잠시 혜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혜성은 미묘한 주저함을 읽었어요.
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혜성은 실제보다 2살을 더 말했습니다. 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경험은 있으세요? 오래전에 카페에서 일한 적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혜성은 첫 카페를 열었을 때 직접 바리스타로 일했으니까요. 가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혜성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카페를 나서는 혜성의 뒷모습을 가연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혜성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혜성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 어제와 똑같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가연이 이미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혜성을 보더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좋아요. 출근은 항상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사장님. 혜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가연은 카운터 뒤로 그를 불러 간단한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주로 청소랑 설거지, 간단한 서빙만 해주시면 돼요. 커피는 제가 만들 테니까 손님 주문 받고 나르는 것만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손님 많을 때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셔야 해요. 알겠죠? 혜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건조했어요. 마치 기계의 명령을 내리듯 정확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건 7시 반쯤이었어요. 출근길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혜성은 조심스럽게 주문을 받아 가연에게 전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사장님. 가연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꽤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커피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혜성은 쟁반에 커피를 담아 테이블로 나르고 빈 컵을 치우고 바닥에 흘린 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혜성이 커피를 나르다가 손님 하나가 급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부딪혔습니다. 쟁반이 기울어지며 커피 한 잔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성에게 쏠렸어요. 가연이 카운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죄송합니다. 혜성은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님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가연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혜성에게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치워요. 혜성은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등이 굽어 보였고 손놀림은 정말로 느려 보였어요. 주변 손님들 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바빠졌어요.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혜성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서빙을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혜성은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가연이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쉬는 시간 아직 안 됐는데요. 테이블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혜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사장님. 화장실로 향하는 혜성의 뒷모습을 가연히 지켜봤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나이 든 분은 힘드네. 젊은 사람 구할 걸 그랬나. 카운터 근처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좀 쉬게 해주시지. 연세가 있으신데. 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러려고요. 그냥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혜성은 화장실을 청소하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친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가연 씨랑 같이 저녁 드실 수 있으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혜성은 잠시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화장실을 나온 혜성은 다시 카페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카운터 뒤에서 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진 오빠. 나도 너무 기대돼. 회장님 뵙는 거. 가연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걱정하지 마. 좋은 인상 드릴 수 있게 준비 많이 하고 있어. 오빠 아버지잖아. 혜성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는 가연이 통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통화를 끝낸 가연이 돌아서다가 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섰어요. 계속 서 있지 말고 일하세요. 저녁 손님 들어올 시간이에요. 네, 사장님. 혜성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이미 그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연의 두 얼굴을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성은 앞치마를 벗으며 가연에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연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출 정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선 혜성은 바다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윤가연의 통화 내역이랑 최근 만난 사람들 좀 더 조사해봐. 특히 투자 관련된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혜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젊었을 때 더 힘든 일도 많이 했어. 중요한 건 아들이야. 우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해. 통화를 끊은 혜성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윤가연 씨.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성은 매일 아침 6시에 카페에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그 사이 그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가연은 손님들 앞에서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친절하고 상냥한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었어요. 특히 혜성을 대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뜸해진 시각이었습니다. 혜성은 카운터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통 소리 때문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페 구석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성과는 반대편이었어요. 가연은 전화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페가 조용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혜성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응, 지금 괜찮아. 잠깐만. 혜성은 설거지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물을 잠그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카페 일도 바쁜데 알바생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니, 새로 들어온 알바생 있잖아.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일 처리가 너무 느린 거야. 실수도 많고. 근데 뭐 어쩌겠어. 최저시급 주면서 일 잘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 혜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우진 오빠 아버지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가연의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묻어났어요. 당연하지. 부산 최대 카페 프랜차이즈 회장이잖아. 한번 인정받으면 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쯤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여러 개도 가능하겠지.
혜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연은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우진 오빠, 착하긴 하지. 진짜 착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착한 것만으로 만났겠어. 회장 아들 아니었으면 관심도 안 갔을걸.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쁜 말은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요즘 세상에 사랑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 카페 하나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 혜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행주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가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토요일에 회장님 만나. 완전 긴장돼.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옷도 새로 샀어. 단정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게. 회장님 같은 분들은 차분한 스타일 좋아하시잖아. 혜성은 조용히 뒤를 돌아봤어요. 창고 쪽에서 가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나도 언니처럼 잘 살고 싶어. 이번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 통화가 끝났습니다. 가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 연습을 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혜성은 재빨리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다시 카페 안을 채웠어요. 가연이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혜성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설거지 다 했으면 바닥 좀 닦아요. 손님 올 시간이에요. 네, 사장님. 혜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어요. 저녁 무렵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혜성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가연은 카운터에서 내일 장볼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우진이 들어왔어요. 가연아. 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우진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오늘 온다고 안 했잖아. 그냥 보고 싶어서. 일 끝나면 저녁 먹으러 갈까? 좋아.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가연은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진의 시선이 구석에서 청소하는 혜성에게 향했습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분이구나. 일 잘하셔. 가연은 잠시 혜성을 바라보더니 애매하게 웃었어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성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혜성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우진은 다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토요일 정말 기대돼. 아버지도 가연 씨 만나는 거 엄청 기다리시는 것 같아. 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나도 너무 기대돼. 떨리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금방 좋아하실 거야. 혜성은 조용히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가 뒤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혜성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만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낸 혜성은 최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가연의 친구 관계도 조사해. 특히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성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우진과 가연이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가연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혜성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연의 진짜 얼굴이, 그리고 혜성의 정체가요. 혜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 파도 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까지 이제 하루 남았어요. 혜성은 평소와 똑같이 6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연은 이미 카페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회장을 만나니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네, 사장님. 혜성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근처 회사에서 단체로 온 것 같았어요. 가연은 바쁘게 커피를 만들었고 혜성은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느려 보였어요. 그런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혜성이 커피 4잔을 담은 쟁반을 들고 가던 중 갑자기 손님 하나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가방이 혜성의 팔을 스쳤고 쟁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혜성은 재빨리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커피 한 잔이 쟁반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따뜻한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의 시선이 혜성에게 쏠렸습니다. 가연이 카운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또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혜성은 고개를 숙이며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연은 그 손님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는 혜성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계속 실수하시면 안 되죠. 무릎 꿇고 직접 닦으세요. 빨리요. 주변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불편한 시선으로 가연을 바라봤어요. 저기, 손님이 부딪힌 건데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세 노인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카페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허리가 굽어 보였고 손놀림은 더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고 담담했습니다. 가연은 팔짱을 낀 채 서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세요. 끈적거리면 손님들 불편하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감이 떨어진 거죠.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 나이에 무릎 꿇리다니. 좀 그렇네. 저 사장 처음 보는데 인상이. 혜성은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모욕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바닥을 다 닦은 혜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그의 모습이 힘겨워 보였어요. 다 닦았습니다, 사장님. 가연은 바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설거지나 하세요. 서빙은 제가 할게요. 손님들한테 또 실수하면 곤란하니까. 네. 혜성은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뒤편 싱크대로 향하며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가연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직원분한테 좀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나이에 무릎 꿇리는 건. 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손님께서는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교육 차원에서. 여자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카페를 나갔어요. 그 뒤로 몇몇 손님이 더 자리를 떴습니다. 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고치고 남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었습니다. 손님이 잠시 뜸해진 시각이었어요. 혜성은 카페 뒤편 작은 창고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곧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혜성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창고 문틈으로 카운터 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가연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고맙네. 요즘 장사 잘 되나? 네, 덕분에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한 그거 말이야. 투자건. 가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네.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하려면 최소 3억은 필요할 것 같던데. 자금 준비는 됐어?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아직은 부족해요. 그런데 곧 해결될 것 같아요. 곧? 무슨 방법이 있나? 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 중이거든요. 상대분이. 조건이 좋으세요. 혜성은 창고 안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 그래. 잘 됐네. 그럼 결혼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받을 수 있겠네. 네, 그게 목표예요. 시아버지 되실 분이 부산에서 카페 프랜차이즈 하시거든요. 한번 인정받으면 가맹점 하나쯤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기회 잡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내일 처음 뵙는 거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상대 남자는 괜찮아. 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착해요. 순하고. 제 말 잘 들어주고. 그 정도면 충분하죠. 사랑은? 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현실이 중요하죠. 안정적인 미래, 그게 더 중요해요. 혜성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알바는 어때? 저번에 구한다고 했잖아. 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 드신 분 뽑았는데 일이 너무 느려요. 실수도 많고. 아까도 커피 쏟아서 무릎 꿇고 닦게 했어요. 그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죠.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 그 정도 감수해야죠. 어차피 내일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테니까. 혜성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남자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가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혜성은 창고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가연은 그를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청소 다 했으면 테이블 좀 닦아요. 그리고 아까 일 때문에 기분 나빴으면 이해해요.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이해합니다. 가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혜성은 걸레를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깊고 단단했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성은 앞치마를 벗으며 가연에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내일은 안 나오셔도 돼요. 주말이니까. 월요일에 뵙죠. 알겠습니다. 혜성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과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혜성은 차에 타며 물었어요. 조사 결과 나왔나? 최 과장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회장님. 윤가연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우진 도련님과 만나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투자 계획을 세운 직후입니다. 혜성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읽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도련님이 많이 상처받으실 텐데요. 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처받는 게 나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혜성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녹음한 것도 있어. 필요하면 우진이한테 들려줘야겠어. 최 과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연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닿게 했던 그 순간이 결국 그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레스토랑 오션뷰 다이닝룸에 우진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가연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은은하게,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회장을 만나기에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안 늦었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예쁘다. 가연은 수줍게 웃으며 우진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장돼 죽겠어. 우진이 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가연 씨 보면 금방 좋아하실 거야. 정말? 나 첫인상 괜찮을까?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혜성이 들어섰어요. 그의 모습은 카페에서 보던 늙은 알바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우진이 손을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가연도 얼른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윤가연입니다. 그녀는 연습한 대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혜성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우진은 이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연 씨를 아세요? 혜성은 자리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안담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봤지. 시사이드 커피에서.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명찰에는 정혜성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연 씨 카페에서 일주일 동안 알바를 했어. 60살 먹은 늙은 파트타이머로 말이야. 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혜성은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행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너를 만나는 건지. 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봤어. 손님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 하지만 힘없는 노인 앞에서는 차갑고 무시하는 모습. 두 개의 얼굴을 다 봤지. 우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혜성은 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감이 떨어진 거죠. 일 처리가 너무 느려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야. 기억하나? 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성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한 전화 통화도 들었어. 우진이가 착하긴 하지만 회장 아들 아니었으면 관심도 안 갔을 거라고 했지. 그리고 투자자한테 한 말도 들었고. 결혼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진의 얼굴에서 혼란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연 씨, 이게 사실이에요? 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진 씨, 나는.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혜성은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우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일 수 있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가연이 혜성을 바라봤어요. 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결국 불행을 만들어. 당신도 우진이도 행복할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혜성은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진아, 사람의 품격은 힘없을 때 얼마나 따뜻하냐로 결정되는 거야. 가진 게 많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우진이한테는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지. 가연은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진아, 아버지는 먼저 갈게.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라. 아버지. 혜성은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넌 아직 젊어. 진짜 사랑은 앞으로 만날 수 있어. 혜성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과장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혜성은 차에 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이게 최선이었어.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혜성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가 마음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픈 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겪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에는 우진과 가연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연 씨, 정말 그랬어요? 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 가봐요. 가연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우진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남항의 작은 카페 혜성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곳은 그가 30년 전 처음 문을 연 카페였습니다. 지금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찾아와 커피 한 잔을 마시곤 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혜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처음 며칠간 많이 힘들어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진이 혜성을 찾아왔었어요. 아버지, 그때는 화가 났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확인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지금 알게 된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나았다는 거. 혜성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들었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우진아, 넌 아직 젊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거. 혜성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혜성은 줄곧 혼자였어요. 외롭지. 가끔은 무척 외로워.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야.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다만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더 따뜻할 뿐이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혜성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혜성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휴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가 보였어요. 카페 주인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휴지 주워주셔서. 여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혜성은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하는 것. 힘없는 일을 배려하는 것. 그게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선 몇 척이 보였어요. 그들도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겠지요. 가족을 위해 또는 자신을 위해. 혜성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가연의 카페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혜성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성공하고 나서 잊고 있던 것들, 가난했을 때의 마음, 힘들었을 때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준비 다 됐습니다. 수고했네. 그리고 최 과장. 네, 회장님.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 특히 말단 직원들 복지 부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최 과장은 잠시 놀란 듯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혜성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니까요. 카페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어요. 카페 주인이 얼른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고 주인은 메뉴판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메뉴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주인은 웃으며 큰 목소리로 메뉴를 읽어드렸어요. 천천히 또박또박요.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런 게 진짜 친절이지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요. 커피를 다 마신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말했어요. 커피 맛있었어요. 그리고 손님 대하는 태도도 참 좋네요. 주인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은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어요. 바깥은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혜성은 천천히 항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귤을 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손이 떨려서 껍질이 다 으깨졌잖아. 그래도 맛은 똑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귤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수십 년 함께한 부부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저렇게 웃곤 했지요. 사소한 일에도 행복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카페를 열던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젊고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성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우진이 지켜냈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혜성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항구 끝에 다다르자 작은 노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어묵을 팔고 계셨어요. 어묵 하나 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어묵을 건넸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혜성은 어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겁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어요. 맛있네요. 그럼요,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팔았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성은 어묵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손님들, 요즘 세상 이야기요. 그런데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혜성은 삶의 지혜를 느꼈어요. 할머니는 평생 어묵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단하시네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사람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묵을 다 먹은 혜성은 할머니께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성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삶이란 게 뭔지, 행복이란 게 뭔지요. 결국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요. 혜성은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직접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커피가 완성되었어요. 혜성은 컵을 들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어요. 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없을 때 얼마나 따뜻하냐로 결정되는 거야. 커피 한 잔에도 진심이 담기면 그 향은 오래 남지. 삶도 마찬가지야.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어요. 혜성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선 한 남자가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재산도 성공도 아닌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녁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피 향처럼 한 인간의 진심이 조용히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정혜성 회장은 일주일간의 고된 시간을 통해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지요. 성공하고 나서 잊고 있던 것들, 가난했을 때의 마음, 힘들었을 때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은 힘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입니다. 손님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이지요. 둘째,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향기로 남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정성을 담으면 그 향이 오래 남듯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도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은 때로 아픕니다. 혜성 회장은 무릎을 꿇는 굴욕까지 감내했지만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견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